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을 한번 봤을 때 좀 모두가 예상을 했던 그런 대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 포인트 3 바닥을 만들었던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아래로 하방으로 깨지고 난 뒤에는 올라갈 때는 다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게다가 62평선이 그동안 어떤 특정한 저항의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번 저항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이나 내일 그리고 수요일 오전까지는 좀 시장이 지지부진한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징주라면 이제 5G 관련주들이 좀 많이 다시 또 빠졌어요. 빠졌다가 다시 올랐다가 또 다시 훅 빠졌다가 이게 조정이냐 혹은 이게 이제 내리막의 시작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좀 개별적인 종목별로 5G 안에서도 오를 놈과 오르지 못할 놈 그런 애들이 좀 이렇게 갈라지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좀 높은 곳에 있어서 오히려 좀 조심스럽게 비해서 좀 바닥에서 이제 돌려지고 있는 섹터는 바로 수소차 관련주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이제 더블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추세상 이제 돌려내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관련주들,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올랐고요. 시장이 안 좋고 어수선할 때일수록 대선 주자 관련주들은 강하게 오르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어떤 그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테마나 강한 섹터, 업종들은 현재 보이지 않는 상태였고요. 수소차 관련주 봤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이제 풍국주정입니다. 그래서 풍국주정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한번 볼게요. 제가 선을 좀 더럽게 걷긴 했지만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 내렸다 올라 내렸다 변동성이 강하지만 추봉으로 봤을 때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향을 하고 있고 특정한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 자꾸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게다가 또 봐야 될 거는 다른 수소차 관련주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낙폭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이 굉장히 좀 짧았다라는 거고 그 조정 이후에 돌려내는 자리가 다른 그 어떤 종목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랐던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게 굳이 따진다면은 이제 이런 자리겠죠. 자, 이런 자리겠죠. 자, 저점은 잡아주고 고점은 또 잡아주고 이러한 저점을 올리고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이 자리죠. 자, 이 자리 그리고 이 자리 오늘도 윗꼬리 주면서 지금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게 하락의 징조는 아니죠. 계속 위로 치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그리고 곧 저점도 계속 올려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돌파되면 기본적으로 뭐 23,7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터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현재 보이는 차트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풍국주종은 2분기 영업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8월 12일자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1억 그러니까 전년 대비 43% 가까이 감소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래로 하방으로 밀리지 않고 잘 버텨주는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또 한 차례 더 올라갈 만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네. 수급을 봐가지고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급을 보시면은 그냥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움직였던 건데요. 뭐 이래 봐가지고 정확하게 알 수 없고요. 2,400, 2,500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여기가 돌파되면 2,370원, 23,700원 정도도 한번 터치하러 올라갈 만한 그런 차트의 모양이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자, 이런 모양이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콩닥콩닥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모양이 돌파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이런 모양을 똑같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JNK 그리고 또
또 수소를 만드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풍국 주정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이제 수소 충전소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만들고 있는 그 재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JNK 히터랑 그리고 에코바이오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JNK 히터 한번 보자면요. 어디 있냐. 네. 오늘 좀 아쉽게 윗골이 달고 좀 떨어졌는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뭐 영광스러웠던 자리, 10,000원짜리, 10,000원을 두 번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졌죠. 실제로는 여기서 한 버텨줘야 될 만한 자리였는데요. 그죠? 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위로 고점 10,000원과 아래 저점 22,500원의 중간선인 한 5,000원 선쯤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5,000원 선이거든요. 이 5,000원 선에선 지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게다가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겠지만 자, 이런 추세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추세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돌파가 지금 나왔다는 거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자, 이 자리죠. 자, 여기 잡아주는 자리. 자, 6,000원에서 엄청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6,000원에서. 그리고 이 자리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자,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계속 여기를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돌파를 하려는 그런 모양이 강한 것 같고요. 자, 언제부터였냐면 5월부터입니다. 5월부터 해서 한 지금 현재 9월까지니까 4개월이네요. 그죠? 4개월. 근데 이게 곧바로 돌파하느냐? 물론 돌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옆으로 조금 더 행보해 준다면 더 감사할 노릇이죠. 만약에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이상 옆으로 좀 행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인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해서 위로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게다가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오히려 여기 높은 자리, 현재 여기보다는 이 아래에서 잡는 게 더 안전하겠죠. 지금 바닥을 잡고 있으니까, 자, 여기는 손절선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반등선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JNK 히터를 보시면은 뉴스를 한번 볼게요. 7월 31일자인데요. 자, 이때 7월 31일자에 굉장히 강한 큰 거래 대금과 함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7월 31일자에 어떤 뉴스로 이렇게 던졌나, 상승이 나왔나 한번 보자면 7월 31일 14시 45분.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JNK 히터가 일본 독과점 수소 추출기 국내 최초 상용화 시험 부각의 강세 상승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일본에서 이렇게 미쓰비시 계열 사에서 독점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서울의 양재동에 위치한 시범 수소 충전소에도 일본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JNK 히터는 국내 유일의 산업용 가열로 및 수소 추출기 전문 기업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이제 제가 알지 못하는 좀 뭐 이렇게 모델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요. 자, 국산화 1호. 자, 여기 중요한 이야기겠죠. 국산화 1호 수소 추출기 시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할 수 있겠다라는 국내 최초라는 거 또 하나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15시 51분.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는 JNK 히터는 수소템 아닌 수소 실적주다. 그동안 뜬구름 잡고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상승을 많이 보여줬지만 이제는 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뭐 현장에서 도시가스나 LPG를 분해하면 수소가 나오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충전이 가능하다. 현재 250kg, 그 다음에 500kg 규모의 어떻게 좀 개발이 됐는데, 250kg면 현대 수소차 넥소 50대 가량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충남 당진에서 250kg 규모의 수소 추출기 시연회를 가졌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제 뭐 박차를 가하면 또 주가는 더 많이 날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이제는 꿈이 아니고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 그런 것 좀 관심을 두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8월 19일 날뭐 86억 원 규모 공급 계약 체결이 됐다. 예, 말이 이상하네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9월 1일자에는 강남구 첫 수소 충전소가 내년 7월 가동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 반영돼서 올라가는 거니까 기대감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를 옆으로 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좀만 더 행보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충전소를 지금 만들어서 상암동에 만들어서 지금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에코바이오인데요. 오늘은 좀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자, 에코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고요. 주봉을 보니까 이전의 저점들이 계속 이렇게 이번에도 저점으로 지금 다져지는 듯한 그런 모양이 보이죠. 저점 다시 이번에도 저점 잡아주는 자리, 고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박스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봤을 때 그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역배열로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에 한 번만에 올린다기보다 옆으로 조금 더 횡보해주는 그런 모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까만색 선을 고점을 연결한 선인데요.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선을 잡아서 이렇게 박스로 좀 움직여 준다면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생바닥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이전에 저점이었고요. 이전에도 물론 한참 예전전에도 저점이었다는 게 주봉상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요런 지금 현재 이런 자리죠. 지금 여기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돌파가 나오겠죠. 기본적인 돌파는 나올 것 같고요. 얼마나 올라가나 이제 그런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위로는 이제 까만색 선 혹은 여기 이전 고점 정도 수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옆으로의 조금 더 횡보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사실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하게 그냥 급등하고 바로 식어내는 것도 물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퐁당 이렇게 5G 같이 그렇게 올라가면 갈수록 더 길게 더 크게 갈 수 있던 그런 모양이 있기 때문에 좀 옆으로 좀 더 행보해 줬으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했죠. 자, 컨센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 2016, 17년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인지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기 순이익은 아직까지 적자를 못 미치고 있지만 그래도 적자 폭을 많이 줄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바이어는 아무래도 박스권 매매 지금은 가능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단기적인 박스권 매매 그리고 주봉상 또 장기적인 박스권 매매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가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난 뒤에 위로 돌파하면서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어느 정도 바닥권에 지금 형성됐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질 겁니다. 가능성이 지금 높죠. 한 번에 올린다기보다 자, 이런 어떤 기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물량을 모아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도 괜찮은 그런 바닥이지 않겠나. 물론 여기를 4,000원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이제 또 조심을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봐야 될 만한 괜찮은 친구가 NK를 한번 볼까요? 자, NK를 한번 볼게요. 오늘은 좀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주봉을 봤을 때 그동안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된 자리가 이제 저항의 자리 이런 모양이 보여주는데 2,400원입니다. 2,400원이고요. 아래 바닥 잡아주는 자리는 한 980원 정도 자리네요.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고 밑으로 내렸다가 올리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2400을 터치하냐? 그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터치했을 때 세 번째 터치할 때는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지. 만약에 이쯤에서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이렇게 딱 정직하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보여지는 거는 돌려진 거, 바닥에서 바닥 터치하고 지금 돌려졌다, 이제 그런 거는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요런 모양이죠. 올라탔어요. 물론 살짝 누르긴 했지만 이전 저점보다 분명히 위에서 돌릴 만한 그런 모양이 훨씬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을 봐도 뭐 크게 주봉이랑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렸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잡을 만한 자리가, 자, 1,500원만 되면 1,500원만 되면 그 전에 맞고 떨어지고 다시 맞고 떨어지고 다시 치고 올라오고, 이게 좀 차트가 일반적인 차트의 모양이라면, 자, 이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이 자리를 잡아주면서, 자, 헤드앤숄더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하면서 돌파 나오는 그런 모양 가능성 충분히 있다는 걸 한번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좀 두고, 꼭 이렇게 간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걸 좀 머리에 좀 기억하고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자리가 계속 저항의 역할을 하니까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는 우리는 좀 사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일봉상 봤을 때 거래 대금이 굉장히 그동안 없었던, 물론 여기서 뭐 크게 높이에서는 그랬지만은 그 뒤로 이 큰 거래 대금 이후로 계속 떨어지면서, 위에서부터 떨어지면서 그동안 거래량이 없었다가 이날 굉장히 강하게 튀죠. 이날 날짜가 7월 18일이었죠. 그래서 뉴스를 한번 보자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 7월 18일, 네, 보니까 자, 이런 특정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NK가 국내 최초 또 나왔습니다. 국내 최초. 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세계 최초, 국내 최초, 그리고 삼성, 뭐 정부가 지원한다, 뭐 정부 정책이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뛰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또 들어가면 또 강하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로 수도 경제를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국내 최초로 일본 대체 가능한 수소 탱크를 제품 개발 부각의 강세입니다.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최초로 일본 JSW사의 820바 수소 탱크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 사례다.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뭐 불가능한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세고요. 그리고 또 차트상 봤을 때도 계속 두드리는 자리 1,500원, 이 자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은 여기를 지금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한다면 이 아래에서는 1,500원 아래에서는 좀 우리가 모아간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0일 이평선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돌파가 나왔어요. 자, 살짝 빼볼게요. 네, 60일 이평선 여기서 돌파가 이미 나왔고요. 5일선 타고 지금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평소에 5일선, 5일 이평선을 살짝 누를 때, 아래 꼬리 줄 때, 혹은 그때 터치할 때, 그 아래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접근을 해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 그래서 급등을 했었고, 또 이 급등한 자리에서 내렸지만 다시 올라가는 역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는 그런 모양이구나. 그런 거를 이제 눈에 좀 띄네요. 자, NK가 눈에 좀 띄었으면은 이번엔 또 눈에 보이는 거는 서현전자, 오늘 마이너스 5%인데요. 끝난 것 같죠? 아이고, 수소차 중에 제일 많이 빠졌네.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건데, 자, 주봉을 한번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눈에 띄는 자리가 보이죠. 첫 번째로 바닥이 다져지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 저항을 가지고 있는 이평선이 왠지 눈에 띄는 게 있구나 라는 거죠. 네, 이런 모양입니다. 자, 계속 여기를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저점은 계속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가 다시 지금 현재 이만큼 눌린 상태인데 뭐 이까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돌려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수급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 이 물량을 많이 가진 자들의 세력들에 의한 그런 걸 봐야 되겠지만 이 자리는 어차피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어주는 차트의 모양입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보았고요. 일봉을 보니까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점과 고점을 연결한 어떤 특정한 박스, 바닥에서의 박스의 모양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나가 봐 알겠지만 이전에 지지가 되었던 자리가 저항 뭐 살짝 튀긴 했지만 저항의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게 한 2,10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2,100원. 그리고 안 뒤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결국 바닥에서 박스를 만들어서 횡보하고 있는 동안은 누군가는 이 안에서 알게 모르게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지 않겠나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서현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걸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뭐 600억도 되지 않는 5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주주 현황을 보니까 모베이스가 5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주주 지분이 높다는 거, 그거는 아무래도 요리하기 편하다는 거죠. 뭐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세력들은 아무래도 대주주와 짜고 좀 이렇게 좀 작업을 진행한다라는 게 우리들만의 어떤 이야기들이죠. 뭐 조크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500억에다가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지분이 또 50% 이상 거기 50%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한번 장난칠 만한 그런 어떤 물량 정도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서현전자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2월자 보니까 일단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됐습니다만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지금 적자죠. 그렇지만 계속 지금 적자의 폭을 지금 줄여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자면 최근에 이제 특정한 뉴스가 사실 보이지 않네요. 네. 서현전자는 대표 이사가 변경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좀 중간에 보이고요. 그 다음 최대 주주가 서현에서 모베이스로 변경됐다. 이런 것들. 서현전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봤을 때는 바닥은 확실한 것 같아요. 박스를 모아가는 이런 모양이니까 뭐 굳이 우리가 이제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혹은 뭐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많이 물렸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자, 이 자리죠. 지지와 저항에 되었던 자리인데 자, 1600원 정도 이쯤에서는 좀 낮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네, 그래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뭐 2100원 항상 터치하는 그런 비슷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뭐 분봉을 보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바닥을 올라가다가 바닥을 만들어서 한 번 더 칠 때 그때 공략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겠죠.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수익을 내는 방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현전자 이야기 나왔고 또 어떤 걸 이야기했고 성창 오토텍을 빼면 안 되겠죠. 최근에 이제 성창 오토텍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치솟고 있는데 주봉을 한번 보자면 이런 모양이죠. 너무 멀리서 보지 말고요. 좀 잘리긴 했지만 이전의 저점 그리고 최근의 저점들 쭉 연결하니까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잡아주는 모양이죠. 12,000원. 그리고 중간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확실하게 보여주죠. 저항이 되었던 자리. 돌파하고 난 뒤엔 지지가 되었던 자리. 이번에도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하로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여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위로 반등해서 다시 12,000원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좀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주봉상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네, 이건 일단 기술적으로
돌려내는 자리가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는 추세를 봐야 돼요. 차트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안 뒤에 얘가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보긴 봐야 되겠지만,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이 수소차는 일단 테마발로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또 모양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또 우르르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차트의 흐름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을 연결한 자리, 저점을 연결한 자리를 가다가, 자, 그리고 62평선이 특정하게 계속 따라가던 자리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돌파가 나왔습니다. 물론 윗꼬리 달고 떨어졌지만 큰 거래대금, 그동안 없었던 큰 거래대금, 네. 자, 아래에서 떨어지면서 가는 그동안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고 있으면서 거래대금이 나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돌파가 나왔습니다. 돌파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아래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쭉 꺼버립니다.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서. 물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추세선에 최대한 가깝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수익 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막 따라잡기보다는 오늘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른다고 여기서 따라잡은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수를 할 때 충분히 이 주봉과 일봉 그리고 차트의 흐름 저점이 어디쯤인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충분히 보고 난 뒤에 접근해도 절대 매수의 타이밍은 늦지 않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항상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이 날짜랑 이 날짜 굉장히 거래대금 강하게 텄는데요. 자, 8월 28일가 오늘 날짜입니다.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28일자에 특정한 이야기가 있었냐라고 봤을 때, 자, 현대차 임단협 합의해가지고 수소차 기대되고, 그리고 차 부품주도 일제히 반등되었다라고 이야기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전용차가 수소차 넥소로 채택이 됐다는 거,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수소차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반등을 좀 하는, 조금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양이 지금 현재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28일 11월 23일 네, 10시 20분 네, 뭐 요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에는 또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도 이렇게 엮여 있죠. 그래서 여기 뭐 좀 본다면은 MTN에서 전문가분이 이야기하셨는데 뭐 참고로 볼게요. 자동차 공조 부품, 전기 전장 부품 제조, 차량용 에어컨 필터, 뭐 인버터 등 제품 제조하고 있다. 뭐 이것저것 이제 이야기합니다. 올해 흑자 전환 이후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전기차 관련 부품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차트예요. 위로 지금 돌진하는 그런 차트인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한번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전 고점이었던 대충 이제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한 10,000원, 11,0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 한번 터치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터치한 자리, 자, 이 자리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자리이긴 합니다. 네, 성창 오토텍 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게, 이게 수소차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요즘에 한온 시스템은 수소차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진 다이아 한번 볼까요? 일진 다이아 좀 지저분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제 나름대로 얘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좀 보고 싶어서 좀 그렸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일봉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올려가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최근에 있었던 고점 45,800원과 저점 17,750원 중간선인 28,500원쯤에서 반타작이 돼가지고 지금 옆에서 지금 돌려주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자, 일진 다이아도 풍국 주전만큼이나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한번 또 오르려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집니다. 자, 바닥은 이미 3바닥 만들었고요. 여기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급등 후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모양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올라줄 때가 8월 이제 7일이죠. 8월 7일부터 한 8월 말일까지인데, 8월 7일부터 8월 말일까지 주로 누가 많이 샀냐고 했을 때 기관이 대부분이 많이 샀다는 거 보시죠. 8월 7일부터 해가지고 8월 28일 정도까지입니다. 자, 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샀는 게 보이죠. 게다가
외국인도 조금씩 달라붙었습니다. 뭐 개인들은 물론 빨간불도 보이긴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팔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누적 수급을 한번 봤을 때 6개월치를 봤을 때 저점은 이렇게 형성됐었죠. 쓰리바닥 아까 기억나시죠? 그리고 고점은 이런 식으로 뭐 연결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기만 차트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근데 이 횡보하는 동안 기관은 꾸준히 사고 있고 개인은 꾸준히 팔고 있다. 그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여기서 기관이 막 갑자기 팔고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자, 이 박스를 잘 유지해가지고 다시 좀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 아마 좀 32,000 정도까지도 한번 떨어졌다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고점을 연결한 선 맞고 지금 살짝 누르더라도 62평선 언저리에서 여기서 올려낸 것처럼 여기서도 한번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치고 오를 그런 충분한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기관이 매집을 하는 그런 순매수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 까만 추세선을 계속 따라간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빨간 선, 이 고점을 연결한 선을 돌파한다면은 이전 고점인 45,000원, 45,900원 선까지도 한번 단기적으로 쭉 한번 오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끼가 있죠. 한번 오를 때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올랐던 그런 모양이 지금 보입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올랐고요. 그러면 터치하면 이 바닥을 터치하면 또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양이 지금 연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터치하고 난 뒤에 크게 좀 올렸고, 자, 이런 모양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자, 수소 관련주들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고 충분히 조정의 기간이 다 되었고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 뉴스 호재거리만 좀 잡아 계속 이렇게 간간히 좀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게 하지 않겠나, 상승이 좀 시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동형하였습니다.